화이자의 백신은 예방 효과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서 보여주었던 예방 효과보다 더 좋은 정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각광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관이나 유통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기도 했죠. 보관 유통 빼고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여요. 사람들이 괜히 이름도 이 이름이 더 친숙하고 퍼센티지도 더 높고 이러니까 이거 맞겠다고. 네, 뭐 저 숫자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숫자를 비교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요. 각각의 임상 연구가 두 가지 백신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수행된 게 아니에요. 각 백신마다 임상 연구의 디자인도 다르고 시행된 국가도 달라요. 그러면 계산되는 값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만 갖고 백신의 우열을 따지시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. 아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거 식염수 타가지고 들었어요. 화이자 거 물백신이라고. 물이 들어있는 거. 물백신 아니냐. 뭐 그거 싶은데. 인터넷에 막 게시판 댓글 같은 거 보면. 저도 봤어요. 그쵸. 나는 음모론처럼 있죠. 막 댓글 같은 거 안 볼 수가 있더라고요. 없잖아.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서 들었는데 많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화이자의 백신은 이제 원액이 있고요. 이걸 희석해서 쓰게 돼 있어요. 희석할 때 생리식염수를 넣죠.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백신을 접종하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물백신이라고 오해를 하셨던 거예요. 뭘 섞더라. 그렇죠.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그냥 그대로 희석이 돼 있기 때문에 돼서 나오니까. 거기서 그냥 뽑아서만 놓으면 돼요. 화이자는 희석액을 섞어서 넣어서 접종을 해야 되죠.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감염병, 대응해야 되는 질환 그런 걸 한 9가지 정도 리스트를 주었는데 그 목록에 보면 질병 X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. X. X? 네.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생겨날 신종 감염병이 있다. 그 신종 감염병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엑스맨처럼. 그렇죠. 그 X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. 네, 그런 게 있었던 거죠. 뭔가 오기는 올 거라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지금 새롭게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 큰 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면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들도 등장할 수 있어요. 아, 무섭다.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. 네. 네.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RNA 바이러스는 특징이 있어요. 이 바이러스는 복제를 할 때 이제 복제하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. 이제 유전체를 실수를 하면 그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. 잘 못하니까 그냥 바뀐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.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변이가 일어나요. 변이가 잘 되는구나. 네.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는 변이 중에 우연히 사람에게 더 잘 감염을 일으키는 것 또는 뭐 전염력이 좋은 것, 뭐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생겨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럼 제2,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있다는 거네요. 그거는 뭔가 대비가 되고 있나요? 그런 것들도? 코로나19 바이러스 내에서 생겨날 수 있는 변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각 백신의 제조사들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들어갔어요. 그 현재 그 개발된 백신들은 변이에는 소용이 없는 거죠? 그건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, 그건 아니고 다행이다. 변이의 종류에 따라서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. 근데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게 될 위험은 여전히 낮춰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. 한 가지 방법 중에 변이가 잘 생기지 않는 부위도 있거든요. 그 부위를 겨냥해서 항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백신, 우리가 이제 범용 백신 또는 유니버설 백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. 빨리 진짜 개발이 돼갖고 하나만 딱 맞는 백신을 맞으면 모든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그런 게 왔으면 너무 좋을 것 종합 세트 같아요. 같은 그쵸?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대충 언제쯤 백신을 맞겠다 하는 일정표는 나왔잖아요.
그건 알겠는데 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진짜.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제발. 아니, 마스크가 불편하기도 한데 이거를 꼭 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더 힘들거든요. 근데 제가 한 줄기 희망을 본 게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는 접종한 사람끼리는 실내에 마스크 없이 만나도 된다라는 그린 패스가 있는 사람. 그거를 봤어요.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때가 돼야 되겠죠. 그런데 그런 때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. 네. 왜 이렇게 또 지난번처럼 안 좋은 우울한 이야기를 할까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왜냐하면 무슨 소리 하시는 네. 거예요? 맞는 말일 것 같아서.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. 우리가 어떤 질환을 퇴치하거나 박멸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해요. 첫 번째는 굉장히 효과적인 중재 방법 백신이 있어야 돼요. 근데 다행히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어요.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사람에 한정돼 있어야 돼요. 근데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고 사람에서 동물로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을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. 백신을 맞출 수도 없고 안 걸리게 할 수도 없고. 근데 코로나는 동물에서 이미 사람한테 왔어요. 사람에서 동물로 가고 있어요. 네,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세상이 오기는 좀 어려워요. 저는 백신이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어느 시점이 딱 돼서 이제 마스크 다들 벗으세요 이런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지는 불안해서 않은데 뛸 것 같아. 나도.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런 말 더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모여있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하고 네. 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,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,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